네, 한번 볼게요. n부터 n 플러스 8까지 해서 그 n-8만 빼면 그게 0.3664가 됐대. 이거 값을 구해보래, 이렇게. 이거 표준화해볼까? 이거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냐? 표준화해주면 여기가 g로 바뀌고, 얘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지? 그 m에서 이제 이거 평균 빼면 똑같지? 그러니까 0이니까 0 이렇게 될 거고. 얘에서 얘 빼면 8이잖아? 근데 시그마로 나눠주니까 8분의 시그마분의 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시그마분의 8 이렇게 될 거고, 빼기 얘는 얼마야? 표준화 해주면 n-8에서 뭐를 빼면 m을 빼면 마이너스 8인데 표준표처럼 나눠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얼마래? 0.3664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가운데가 0이고 0부터 어디까지? 시그마분의 8까지. 0부터 시그마분의 8까지. 이만큼에서 뭐를 뺐대?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8.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 대칭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8을 작은 거 여기를 뺐대. 그랬더니 얼마가 됐대? 0.3664가 됐대.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러면 그지?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요 넓이를 A라고 하고 요 넓이를 내가 B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은 거 알겠어? 그럼 A랑 B랑 더하면 얼마란 소리야? 0.5란 소리지. 그럼 A랑 B랑 더하면 0.5란 소리고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게, 그러니까 B에서 A를 뺀 게 지금 0.3664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더해주면 이 B가 0.8664가 되고 그럼 B는 0.4332가 된다는 거지. 0.4332가 1.5가 되는 거니까 이 B의 넓이가 1.5가 되려면 얘가 지금 1.5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표준 편차분의 8 한 개 이제 1.5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면 1.5분의 8이 이제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럼 2 곱하면 여기는 3분의 16 해서 답은 뭐 4번 뭐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13번은 13번 봅시다. 자, 전체 학생 수가 같대요. 전체 학생 수가 이제 같다고 했고 A반, B반의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더니 A반은 평균이 165.9, 표준 편차가 10 이렇게. 그래서 A반은 평균이 165.9, 표준 편차가 10 이렇게 생겼고 B반은 평균이 169.8, 표준 편차가 5 이렇게 생겼대. 근데 B반에서 키가 Acm 이상인 학생이 A반에서 키가 180 이상인 학생 수의 몇 배래? 2배일 때 A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그러면 A반에서 키가 180cm 이상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A반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A반에서 키가 180 이상. 키가 A반에서 키가 이제 180 이상이 되려면 확률이 어떻게 되겠냐? 표준화해주면 180에서 165.9를 빼면 얼마 되냐? 14.1. 근데 걔를 10으로 나누니까 1.41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1.4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거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1.41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 근데 여기가 0.42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는 0.08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학생 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학생 수가 같으니까 그 학생 수가 2배가 되려면 확률이 2배가 돼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학생 수가 같으니까. 그죠? 학생 수 같으니까 학생 수가 2배가 되려면 확률이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B반에서 키가 이제 A세트 이상인 게 이거 확률의 2배인 0.16이 되는 걸 찾아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표준화한 게 0.34니까 딱 1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애는 평균 얼마보다 169.8보다 표준 편차의 1배만큼 커진다는 거죠. 평균 편차가 5니까 여기다 5만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4.8이 돼야 된다. A가 뭐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616번 이렇게.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1반, 2반, 3반 학생들의 1분 동안 줄넘기 횟수를 조사했더니 세 반의 평균은 이렇게 생겼고 표준 편차는 이렇게 생겼대. 자, 그랬을 때 평균이 이렇게,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이렇게 생겼대. 정규분포를 따르고 세 반에서 임의로 학생 한 명씩 뽑아 줄넘기 횟수를 조사했더니 A는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누가 잘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누가 잘한 거야? 이렇게. 누가 잘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이거 표준화를 했을 때 얘가 0이잖아. 그럼 여기 1인 애랑 얘가 2인 애랑 누가 더 잘하는 거야? 2인 애가 더 잘하는지. 왜 그러냐면 상위 여기에 해당되니까. 얘는 상위. 얘가 만약에 3%면 얘는 뭐 상위 5%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표준화 했을 때 숫자가 큰 게 더 잘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해보자. 그러면 1반은 몇 회 했대? 1반은 175회 했대. 그럼 175회. 평균은 얼마였는데? 1반은 174 이렇게. 그래서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6분의 1인 거고 2반은 몇 회 했대? 이제 173회 했대. 근데 평균이 얼마였는데? 170 이렇게.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2분의 3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더 잘한 거야. 3반은 172회 했고 172가 아니라 174회 했대. 근데 평균이 172회. 표준 편차가 3 이렇게. 그럼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지. 3분의 1은 6분의 4니까 얘가 제일 못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한 거야? 2반, 그 다음에 3반, 그 다음에 1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627번, 27번, 627번, 27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의 10%가 불량품이라고 한대. 이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 N개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이항분포죠. 몇 개를 생산하는 거야? N개를 생산하는 건데 그때 확률 변수가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했거든. 그럼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10%라고 했으니까 0.1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N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고 정규분포로 넘어가게 되면 평균이 뭐냐? NP니까 둘이 곱해서 0.1N. 표준 편차는 이제 분산이니까 N 곱하기 0.1 곱하기 0.9 아니 0. 맞지? 0.9 그러면 0.09N이니까 0.3 루트 N의 제곱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표준 편차가 0.3 루트 N의 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0.1N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10분의 N이라는 거잖아. 10분의 N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거가 이렇게 될 확률이 0.8664 이상이 돼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X 마이너스 10분의 N 얘를 만족하는 요 확률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대? 0.8664가 돼야 된대. 그러면 잘 보면 뭐 하고 있냐면 X에서 지금 평균을 빼고 있거든. 그럼 X에서 평균 뺀 다음에 뭐로만 나눠주면?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표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야. 뭘로? 0.3 루트 n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얘도 똑같이 0.3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0.6 루트 n으로 바뀌어지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표준화가 된 거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렇게. 그럼 좀 간단히 해보면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면 6분의 150 약분해주면 25. 그래서 이게 루트 n분의 25가 되거든. 그래서 이게 루트 n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여기 절대값이니까 이게 뿔만 나오잖아. 그래서 플러스 루트 n분의 25.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되게. 근데 이게 0.8664가 딱 되는 게 언제냐면 0.8664가 딱 되는 게 1.5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가 딱 0.8664가 되겠지 이렇게. 근데 뭐라겠냐면 확률이 1.5 이상이 돼야 된다. 이상이. 그러니까 이 넓이가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더 넓이가 더 넓어져야 되는 거야. 여기 1.5일 때보다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1.5일 때보다 넓어져야 되니까 이 값이 1.5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죠. 아, 그래서 루트 n분의 25가 뭐보다 1.5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1.5일 때가 딱 0.8664니까 더 커지면 더 이렇게 벌어질 테니까 넓이가 더 넓어지겠죠. 이렇게.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1.5라는 게 이게 10분의 15, 5로 나눠주면 이제 2분의 3인 거죠.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50, 3루트 n 이렇게. 부등식이긴 한데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도 되죠. 그럼 제곱하면 얘는 2500을 9로 나눠준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500을 9로 나눠주면 얼마냐? 2500을 9로 나눠주면 9, 28, 70, 97에 63, 70, 97에 63. 그러면 n 값이 이제 277.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최대값이니까 277이 되는 거죠. 이렇게. 끝. 그다음에 623번도 있었네. 623번 이건가? 다음은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청바지에 대한 제조회사별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는 거다. 고객 225명이 각각 선호하는 제조회사의 청바지를 택한다고 했을 때 A 회사의 제품을 택하는 고객이 30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이렇게. 그러면 쟤는 뭐부터 출발해야겠냐? 이항분포를 먼저 출발해야겠죠. 이렇게. 고객 225명이, 그러니까 225명이 선호도를 조사한단 말은 225번 반복한단 말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25번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A 회사 선호도가 20%니까 A 회사를 선택할 확률이 5분의 1이겠죠. 20%란 말은 5분의 1이란 말이니까. 왜 A 회사예요? A 회사의 제품은 30명 이상 택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회사를 택할 걸 이제 확률 변수 X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A 회사를 택하는 걸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A 회사를 택할 확률이 20%니까 5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뭘 구하래? A 회사의 제품을 택하는 고객이 30명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항분포는 풀 수가 없으니까 정규분포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둘이 곱해주면 45가 되는 거고 5, 4, 20, 5, 25죠? 45. 분산은 이제 여기다가 5분의 4 곱해주니까 5분의 4, 9, 4, 36, 6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를 표준화해주면 얘는 끄거나 같다. 30은 평균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얼만큼 작냐? 15. 15는 6의 2.5배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5, 2.5가 0.4938이니까 여기는 5고 0.5. 그럼 둘이 더하면 0.9938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높아? 네, 이렇게 높대요. 99%? 그러니까 225명 중에서 A 회사를 택하는 사람이 30명 이상인 거지. 225명 중에서 30명 이상인 게 이제 99% 정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630번.
630번 C단계 봅시다. 이렇게.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면수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이 9일 때 m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거 안 풀어본 사람도 있죠. 한번 풀어봐요. 한 1분 줄 테니까 1분만 한번 풀어봐봐요. 한번 읽어보고 부른 건 좀 다르니까. 됐어요? 자, 한번 봐볼게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봐보면 정규분포 곡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평균이 m이라고 했으니까 가운데가 m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10부터 15까지랑 이거랑이 얘가 더 확률이 커야 되는데 넓이가 더 넓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 잘 보면 있잖아. 얘랑 얘랑 구간의 길이가 얘랑 얘랑 5 차이 나고 얘도 똑같이 5 차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구간이 똑같은 거야, 길이가. 누가 더 넓고 좁은 게 아니라 똑같은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볼게. 봐봐봐. 여기가 10이고 이 간격이 여기가 딱 15인 거지. 그 다음 여기가 이제 15 플러스 n이고 여기가 20 플러스 n인 건데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똑같은 거지. 근데 요 넓이보다 더 커야 된다는 말은 얘가 더 가운데 쪽에 더 몰려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 얘보다. 그죠? 근데 그 몰려 있어야 되는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이 얼마래? 9래 9. n의 최대값이 9 이렇게. n의 최대값이 얼마래? 9래 9.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봐 얘들아. 얘랑 이거랑 한 가운데 얘가 있으면 이 넓이랑 똑같거든. 그잖아. 얘랑이 한 가운데가 얘면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얘랑의 한 가운데가 이쪽에 있어야지, 평균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지 얘가 이쪽에 더 치우칠 수 있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 한 가운데라는 거는 너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잖아. 그러니까 15랑 15 플러스 n이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여기 가운데 값인데 그 값이 평균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더 치우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뭐보다 n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럼 풀어주면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게 30 플러스 n 여기는 2m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n은 뭐보다 2m 마이너스 30보다 이제 더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n은 자연수니까 뭐보다는 커야겠어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근데 n의 최대값이 얼마래? 9래 9. n의 최대값이 9. n의 최대값이 9. n의 최대값이 9 이렇게. 근데 n은 지금 자연수인데 그럼 n의 최대값이 9란 말은 n이 10은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1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가 이제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잖아요. 왜 그러냐면 2m-30이 등호가 들어간단 말은 얘가 딱 10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10보다 작은 n이니까 얘가 10이 될 수는 없죠. 9까지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10이 돼도 가능하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n의 최대값은 요걸 풀면 나오겠죠, 이제. 그럼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 m이 40보다는 작다는 거고 m은 2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자연수 m의 최대값은 20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번. 요것도 한번 풀어봐요. 한 1, 2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네, 한번 그림도 그려보고, 뭔 말인가 한번 생각도 좀 해보고. 이거 봤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x랑 y 중에서 평균은 이제 y가 2배 크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x가 2배 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규부호를 따를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그죠? 그럼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냥 그려보면 있잖아. 이렇게 됐을 때 m 값이 뭐 여기 있다고 치면 쟤는 그래프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고 얘는 2m이니까 더 오른쪽에 있겠죠. m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근데 표준 편차가 어때? 표준 편차가 쟤는 표준 편차가 그 작을수록 그 더 자료가 고르는 거잖아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자료가 고르단 말은 평균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평균에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얘가 더 평균에 더 많이 모여 있는 뭐 요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0보다 작은 부분이랑 0보다 큰 부분이 넓이가 누가 더 크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따를 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m 값이 뭐보다 크다겠어? 0보다 크다고 했지. 그러면 0은 이 정도에 있지 않을까? 근데 얘는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쪽이죠, 이쪽. 그럼 y가 0보다 큰 부분은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기억은 그냥 대충 봐도 맞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니은은 좀 해봐야 되겠죠. x가 m부터 2m 빠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넓이가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의 절반이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한번 해봅시다. 표준화해서.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표준화해보면 어떻게 되지? 얘는 표준화해보면 평균이 m인데 m을 빼면 0 되겠죠. 얘는 2m에서 m 빼면 m인데
표준 편차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배에 지금 이렇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얘도 또 표준화 해보면 얘는 평균이 2m이니까 2m 빼면 얘가 0 되겠죠. 얘가 0 되고 얘는 그죠?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m인데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럼 얘는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가 2 시그마분의 m 이렇게 치면 요 넓이 해당되는 거잖아. 요 넓이가 요거가 되는 거지. 됐어? 근데 있잖아 우리가 그 얘를 있잖아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냐? 0부터 시그마분의 m까지랑 똑같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 시그마분의 m이 더 크겠냐? 이 시그마분의 m이 더 크겠냐? 얘를 2로 나눈 게 이거니까 이게 더 크지 않을까? 그럼 쟤를 더 오른쪽에 그려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넓이의 절반이 얘가 된다라는 말은 얘랑 얘랑 똑같다는 말 아니에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디귿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표준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이것도 표준화 해보면 얘는 Z가 이렇게. 그럼 X니까 A에서 평균을 빼면 여기는 A-M인데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Y도 표준화 해주면 B에서 평균 2M을 뺀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둘이 확률이 같대.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게 그 넓이가 똑같으려면 둘이 부호만 반대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뭐 된다는 소리냐? 0 된다는 소리지 않냐? 그러면 둘이 더하면 여기가 2 시그마 A-M 더하기 시그마분의 B-2M이 0이니까 양변에 2 시그마를 곱해주면 얘는 A-M이 되는 거고 얘는 2B-4M은 0이 되니까 A 플러스 2B는 5M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이게 되지?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만 맞다. 오, 지워버렸나 봐 내가. 아이씨. 그 다음에 남은 게 뭐 있었지? 또 모르는 거 있었나? 여기 뒤쪽에 뭐 있었지? 33, 33, 34, 34는 안 해도 되지. 33, 35, 36이었나? 33 봅시다. 33번 넣어보면 이것도 한번 풀어봐요. 한 1분 줄 테니까 읽어보고. 아이고 이렇게 커졌어. 80대칭 40대칭 기억나죠? 읽어봤어요? 항상 그 합에 대해서 합이 일정하면 대칭이라고 했었죠. 그 x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간에 여기 x랑 여기 x랑 똑같으니까 똑같은 숫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항상 합이 160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80의 대칭인 거죠. 그럼 f는 정규분포 곡선인데 확률 밀도 함수는 정규분포 곡선인데
그럼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80이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x에다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든지 여기다 2를 집어넣든지 뭐 3을 집어넣든지 어쨌든 둘이 더하면 x가 사라지면서 항상 합이 80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의 절반인 4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가 40이라는 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편차는 얘랑 두 배 차이 나는 거죠. 이게 2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표준편차는 2배 차이 나는 거야. 그럼 일단 x를 줬으니까 여기서 표준편차 찾을 수 있잖아. 그럼 그거 2로 나누니까 얘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얘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차근차근 가볼게. 자, 일단 x 먼저 표준화를 먼저 해보면 요거 표준화 해보면 평균이 80이니까 얘는 0되고 얘는 90이잖아. 90이니까 뭐 표준화 하게 되면 뭐 된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이게 0.4938이 나온대. 그럼 4938이 여기 있잖아. 2.5라고. 그러니까 얘를 표준화한 게 2.5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90이라는 게 평균보다 표준편차 2.5배 크다는 값인 거지. 이 90이라는 게 뭐라고? 평균 얼마? 80보다 얼만큼 큰 거야? 표준편차. 우리가 구해야 되는 표준편차의 2.5배 크다는 거지. 표준화할 때 2.5. 그러니까 넘어가면 이게 10이니까 표준편차가 4였다는 거야. 그럼 요 표준편차가 4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2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얘는 표준편차가 2가 되는 거지.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평균이 40이고 표준편차가 2라는 거야. 자, y는. 아, 그래. y는 평균이 40이고 표준편차가 2라는 거지. y는 평균이 40이라는 거고 표준편차가 2라는 거야. 그럼 이걸로 이거 아니면 유리화란다. 표준화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36은 얘보다 작아. 4 작아. 4는 표준편차의 2배. 46은 6커. 표준편차의 3배.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얘랑 더하면 되지 않겠냐? 그치?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한 게 답이다. 계산하면 되겠죠? 얘랑 더하면 돼요. 그 다음에 34번은 했냐? 안 했냐? 34번. 어제 했냐? 34번 했고 35번 물어봤냐? 35번? 35번 물어본 것 같은데? 35번 어느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한라봉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550g, 표준편차가 25. 그래서 평균이 250, 표준편차가 25g인 정균포를 따른다고 한다. 한라봉 한 개의 가격을 위 표와 같이 기준으로 정했을 때 한라봉 한 개의 가격에 무슨 값을 구하래? 기대값을 구하래. 기대값이라는 거는 뭐를 구하라는 소리야? 이제 평균을 이제 구하라는 소리죠. 요것도 한 1분 줄 테니까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요. 자, 읽어봤어요? 자, 이게 전형적인 이제 문자 2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준 거는 무게거든. 근데 갑자기 가격의 평균을 구하래. 안 맞는 거야, 지금. 안 맞아. 무게를 주고 가격을 구하래잖아. 안 맞잖아. 그러니까 문자를 2개 써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준 게 무게니까 무게를 확률 변수 y라고 잡고 여기에서는 한 개의 가격을 정했을 때 한라봉 한 개의 가격의 기대값을 구하란 말은 한라봉 한 개의 가격을 x라고 잡고 x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x로 잡았으니까 가격이 뭐뭐 나오지? 가격은 1200원, 1500원, 1800원 나오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x로 잡았으니까 1200원, 1500원, 1800원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뭐를 구해서? 확률을 구해주는 거지.
그래서 평균을 구하라겠으니까 곱해서 싹 더하면 답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구해보자. 그러면 있잖아. 이 X랑 Y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 가격이 1200원이 되려면 무게가 얼마 미만이 돼야 돼? 250g 미만이 돼야 돼. 그러니까 Y가 무게잖아. Y가 250 미만이 되는 확률을 구하면 그게 여기 값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Y가 250 미만이 되려면 이걸 표준화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둘이 똑같으니까 그냥 0이네. 그지? 그러면 0.5잖아. 확률이 0 미만이면. 표준화 했을 때 0이 딱 평균이니까. 그지? 0.5. 뭔 말인지 되지? 그 다음에 가격이 1,500원이 되려면 있잖아. 가격이 1,500원이 되려면 이걸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되는 거지. 얘를 먼저 구하면 더 편하겠지. 다 합하면 1 돼야 되니까. 이게 되잖아. 이게 더 편하잖아. 얘는 양쪽으로 구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럼 가격이 1,800원이 나오려면 무게가 300 이상이 돼야 돼. 무게가 뭔데? Y. 그러니까 Y가 300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를 표준화 해주면 300은 250보다 50 크잖아. 50은 표준 편차의 2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0부터 2까지가 0.48이라고 줬으니까 얘는 0.0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0.02가 되는 거야. 그럼 둘이 더하면 0.52가 되니까 얘는 0.48이 될 수밖에 없겠지 뭐. 그지? 그러면 이제 가격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지. 곱해서 싹 더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636번은 요거 조금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거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지하철을 이용한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지하철을 이용한 게 뭐냐면 지금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가 지하철을 이용했고 쟤만 지하철을 이용한 게 아니라 출근 시간이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서도 20%가 지하철을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한 게 이렇게 두 군데인 거지. 그러니까 둘 다 구해서 더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는 뭐를 구해야겠어? 73분 이상인 직원들을 먼저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출근 시간이 평균이 66.4라겠으니까 평균이 66.4가 되는 거고 표준 편차가 지금 15분인데 이렇게 생긴 건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출근 시간 73분 이상인 직원. 그러니까 X가 73분 이상인 직원의 몇 퍼센트? 40%. 그럼 이 직원의 40%면 여기다가 0.4배만 해주면 딱 40%가 나오잖아. 이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출근 시간이 73분 미만인 직원들도 있어. 출근 시간이 73분 미만인 직원들도 있는데 그 직원들 중에서 20%니까 0.2배를 해주면 나오겠지.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끝. 그러면 이제 이거 구하는 거 이제 할 수 있잖아요. 표준화하면 되니까. 그럼 이거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냐? Z로 바뀌고 73에서 66.4를 빼면 73에서 66.4를 빼면 6.6인가? 6.6 맞냐? 6.6 6.6 6.6 6.6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6.6을 이거 10으로 나눠야 되지. 미안. 6.6을 10으로 나눠. 어쩜 이상하더라. 그러면 얼마 되냐? 0.44 되네. 그지? 0.44. 그러니까 여기가 0.44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준 거지. 0.44. 그러면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0, 여기가 0.44일 때 여기가 0.17이라고 했으니까 0.44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0.33에 해당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0.33에다가 0.33에 40%니까 여기다 곱하기 0.4 해주면 되는 거고 더하기 73 미만이면 이만큼이잖아. 이만큼은 여기 0.5에다가 0.17 더하니까 0.67인 거지. 0.67 중에 20%니까 여기다 0.2배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얼마냐? 432 0.132 더하기
0.74, 1.32, 0.132, 0.74, 134 이렇게. 그럼 둘이 더해주니까 0.266 이렇게. 답은 5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또 질문 없고 이렇게 다 됐어요 이제? 네, 여기까지 하고 네,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진도 나갈게요.